반갑습니다. 저는 365 드림치과병원 병원장 안준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65 드림치과병원 수술팀 마스코트 김영준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수술팀이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보곤 하는데요. 왜 병원마다 임플란트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어떤 곳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떤 곳은 가격이 높은데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한번 원장님께서 알려주십시오. 실제 저도 그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듣거든요. 실제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 같은 임플란트인데 가격이 다르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임플란트는 공산품처럼 가격이 재료값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제 어떻게 진단하는지, 또 어떻게 시술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치료입니다. 물론 재료 자체도 중요해요. 임플란트는 브랜드나 사양에 따라서 품질 차이가 있고 정품을 사용하는지의 여부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실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느냐, 즉 의료진의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뼈 상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했는지, 교합을 고려해 위치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했는지, 또한 식립 각도와 깊이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예후는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쪽 어금니 부위의 경우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심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인 이해와 숙련된 수술 경험이 중요합니다. 결국 비용의 차이는 재료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설계와 기술의 차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당장의 가격만 보시기보다는 내 구강 상태에 맞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그 기준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단순히 싸다 비싸다로 볼 게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식립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네요. 네. 저희 수술을 할 때 체열을 진행하고 하는데요. 그럼 환자분들께서는 임플란트랑 체열이 무슨 상관이지? 라고 궁금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 체열은 왜 진행하는 건가요? 네, 그 체열은 환자분들의 혈액에서 PRF라는 성장인자를 추출하기 위함인데요. 이 PRF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PRF는 환자분의 혈액에서 얻은 회복을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게 무엇인지보다 왜 사용하는지입니다. 임플란트는 단순히 심는 것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식립 이후에 뼈와 단단하게 결합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분의 회복 능력이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RF는 내 몸에서 나온 성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 반응이 적고 회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재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 자신의 회복 능력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심는 치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얼마나 잘 아물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까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수술이라기보다 회복까지 포함된 치료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외부 재료를 더 쓰는 개념이 아니라 내 몸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회복을 더욱더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또 많이들 물어보고 하시는데 뼈 이식은 꼭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아직 젊어서 뼈도 잘 회복되고 하는데 뼈 이식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꼭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많이 궁금들 하다고 물어보십니다. 실제 뼈 이식은 단순한 치료 과정을 하나 더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심을 수 있느냐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뼈의 두께, 높이, 밀도를 확인해서 임플란트가 충분히 간단하게 고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이걸 이해하시기 쉽게 비유를 드리면 임플란트는 나무를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좋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이 약하면 그 나무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토양이 단단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면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료, 뼈의 조건, 그리고 설계가 함께 맞아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뼈 이식을 통해 기반을 보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심을 수 있냐 없냐보다는 뼈 이식을 통해서 임플란트가 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치아가 빠졌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통증이 바로 나거나 아니면 불편감이 나는 건 아닌데 환자분들께서는 이걸 바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임플란트를 꼭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급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빠진 상태가 유지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됩니다. 주변 치아는 빈 공간 쪽으로 기울어지고 맞물리는 치아는 내려오게 되며 잇몸뼈는 점점 흡수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치료 범위가 넓어지고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의 시기는 아프냐 안 아프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강 구조가 무너지기 전인지 이후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조건이 유지되어 있는 시점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과정도 단순하고 결과도 더 안정적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네요. 안 보이는 부분에서 계속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네. 이건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네. 임플란트 한 번만 하면 평생 쓸 수 있는 걸까요? 네, 그것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플란트의 수명은 재료보다는 처음 설계와 이후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단계에서 뼈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는지, 교합을 고려해 위치를 잘 설계했는지, 뼈와 안정적으로 잘 결합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관리입니다. 임플란트도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잇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술로 치료를 끝내지 않고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교합 상태, 나사 풀림 여부, 임플란트 주위염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잘 심는 것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조건이 잘 갖추어지고 관리가 잘 된다면 오랫동안 거의 평생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연치아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심고 끝이 아니라 관리까지 함께 가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막연히 아프지 않을까 걱정부터 하시는 게 일반적인 분들의 생각이실 텐데요. 사실 임플란트도 요새는 아프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여러 과정 동안 환자분들을 불편하지 않게 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